선생님, 저 너무 아파요. 괜찮아? 어디가 아픈 거야? 배가 너무 아파요. 아빠가 그랬어요. 그 한마디에 선생님은 바로 경찰을 불렀고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따뜻한 봄날 오후 유치원 졸업식장은 설렘과 감동으로 가득했어요. 형형색색 풍선들이 천장에 매달려 있고 무대 위에는 예쁜 꽃장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카메라를 들고 자리를 잡으며 웅성거렸고 하얀 졸업 가운을 입은 아이들이 무대 옆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박지훈이는 특별했어요. 작은 손으로 졸업장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이 6개월 전에 무서워하던 아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정 선생님은 객석에서 지훈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지훈이가 정말 많이 컸구나. 민정 선생님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석 달 전 처음 지훈이가 아빠가 그랬어요 라고 말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죠. 객석 한쪽에는 박준호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딸의 졸업식에 당당히 참석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기적 같았습니다. 법적으로 만날 수 없어서 멀리서만 지켜봐야 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복내 할머니는 급식실 뒤쪽에서 살짝 고개를 내밀어 졸업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할망구가 울면 안 되는데. 그동안 준호와 지훈이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온 자신도 이렇게 감동적인 날을 맞을 줄은 몰랐거든요. 이제 박지훈 어린이가 모든 분들께 인사말을 전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지훈이가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작은 발걸음이 무대 위에서 또각또각 소리를 냈습니다. 마이크가 놓인 단상 앞에 서자 갑자기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지훈이의 눈빛이 달라 보였거든요. 예전처럼 두려워하거나 위축된 모습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정 선생님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훈이가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았거든요. 어제 저녁 전화통화에서 지훈이가 말했거든요. 선생님, 내일 졸업식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분명하게 울려 퍼졌어요. 객석에 앉은 부모들이 고개를 들어 무대를 주목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죠. 저에게는 2명의 아빠가 있었어요. 객석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습니다. 한 명은 저를 무서워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매일 밤 저를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도 말 못하고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객석에서 여기저기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놀랐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빠는 달랐어요. 저를 지켜주려고 했어요. 멀리서도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딸이 자신을 진짜 아빠라고 부르는 말을 듣는 순간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아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복내 할머니를 통해 전해야 했던 편지들, 멀리서 숨어서 지켜봐야 했던 등하교길, 법원에서 면접 교섭권도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절망감,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민정 선생님은 저를 끝까지 믿어주셨어요. 무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지켜주셨어요. 민정 선생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 지훈이가 그림을 그리며 아빠가 그랬어요 라고 말했을 때의 충격부터 경찰서에서 수사받을 때의 긴장감, 심리 상담을 받으며 지훈이의 트라우마를 확인했을 때의 안타까움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여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내 할머니도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진짜 아빠가 보낸 편지와 목걸이를 전해주셨어요. 복내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어요. 아이고,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용기 있는 아이였구나. 그동안 준호와 지훈이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도 과연 이 일이 잘 해결될까 걱정했었거든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더욱 또렷해졌어요. 저는 이제 무섭지 않아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았거든요. 진짜 가족은 저를 지켜주는 사람들이에요. 객석 곳곳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괜찮겠지? 이런 일은 없겠지? 선생님, 진짜 아빠. 지훈이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에서 뛰어내렸어요. 민정 선생님과 준호를 향해 달려가는 작은 발걸음이 졸업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 사람이 무대 아래서 꼭 껴안았어요. 지훈이는 한 팔로는 민정 선생님을, 다른 한 팔로는 준호를 끌어안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훈아,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이제는 아빠가 지켜줄게. 민정 선생님도 두 사람을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지훈아, 정말 용감했어. 선생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객석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에 젖어 기립박수를 쳤죠.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졸업식장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어떤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옆 사람에게 말했어요. 저런 선생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우리 아이도 저런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네. 또 다른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겠네. 피보다 진한 게 정이구나. 유치원장 선생님도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쳤어요. 30년간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감동적인 졸업식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사실 6개월 전 평범한 어느 날부터 시작됐어요. 그때만 해도 아무도 이런 결말을 상상하지 못했죠. 지훈이가 유치원 교실에서 민정 선생님에게 한 충격적인 고백부터 말이에요. 모든 것은 그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선생님, 너무 아파요. 아빠가 그랬어요. 석 달 전 늦은 오후 석양이 유치원 교실 창문으로 스며들던 그 조용한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6개월 전 어느 늦은 오후였어요. 유치원 교실에는 석양빛이 창문을 통해 따뜻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미 집에 갔고 교실은 고요했죠. 민정 선생님은 내일 수업 준비를 하며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구석자리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지훈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훈아, 아직 안 갔구나? 엄마가 늦으시나?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손으로 크레파스를 꼭 쥐고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민정 선생님이 다가가서 보니 참 이상한 그림이었어요. 검은색으로 칠해진 큰 방 같은 공간, 그 안에 작은 아이 같은 모습, 그리고 큰 손 모양. 뭔가 불안하고 무서운 느낌이 드는 그림이었죠. 지훈아, 이게 뭐야? 재미있는 그림이네. 민정 선생님이 다정하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검은 크레파스로 뭔가를 덧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갑자기 크레파스를 떨어뜨렸어요. 작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정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지훈이 옆에 앉았어요. 지훈아, 괜찮아? 어디 아파?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선생님, 저 정말 아파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민정 선생님이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지훈이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했어요.
어디가 아픈지 선생님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민정 선생님이 무릎을 꿇고 지훈이와 눈높이를 맞춰 물어봤어요. 아이가 몸이 아픈 건지 마음이 아픈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지훈이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고 손으로 옷깃을 만지작거리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선생님은 지훈이 편이야. 무슨 일이든 선생님에게 말해도 돼. 민정 선생님의 따뜻한 말에 지훈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빠가 그랬어요. 민정 선생님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아빠가 뭘 했다는 거야? 아빠가 저를 아프게 했어요. 매일 밤에. 지훈이의 말에 민정 선생님은 온몸이 굳어졌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교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지훈이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지훈아, 엄마 늦어서 미안해. 선생님, 죄송합니다. 지훈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입을 꾹 다물어 버렸어요. 방금 전까지 말하려던 것들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민정 선생님은 지훈이 엄마에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지훈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참 특별한 그림이네요. 지훈이 엄마가 그림을 보더니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지훈아, 이상한 그림 그리지 말고 빨리 정리하자. 그리고 지훈이의 그림을 서둘러 가방에 넣어버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지훈이 엄마가 서둘러 지훈이 손을 잡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지훈이가 뒤돌아보며 민정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도와주세요라는 간절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민정 선생님은 그 눈빛을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모자가 나간 후 교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민정 선생님은 지훈이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빠가 저를 아프게 했어요. 지훈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리고 엄마의 이상한 반응도 신경 쓰였습니다. 왜 그렇게 서둘러 그림을 치우고 나갔을까요? 한편 복례 할머니는 급식실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지훈이와 엄마가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이상하네. 지훈이 엄마 표정이 왜 저럴까? 복례 할머니는 오랫동안 아이들을 지켜본 경험이 있어서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금방 눈치챘거든요. 요즘 지훈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지훈이가 요즘 왜 그렇게 조용할까? 전에는 그렇게 밝았는데. 민정 선생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훈이의 그림과 말들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혹시 정말로 심각한 일이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민정 선생님은 일찍 유치원에 나와서 지훈이를 기다렸어요. 어제의 일이 단순한 오해였으면 좋겠지만 만약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라면 빨리 도와줘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지훈이가 유치원에 왔을 때 민정 선생님은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지훈이의 팔에 멍 같은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정 선생님은 지훈이의 팔에 있는 멍 자국을 보고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아이가 정말로 위험에 처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지훈아, 팔이 어떻게 된 거야? 민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훈이는 소매를 끌어내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넘어져서요. 하지만 그 멍은 넘어져서 생긴 것 같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세게 잡아서 생긴 것 같았거든요. 민정 선생님은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원장 선생님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원장님, 지훈이에게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장 선생님도 지훈이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밝고 활발했던 아이가 요즘에는 너무 조용했거든요. 그럼 일단 상담센터에 연락해보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경찰에도 신고하는 게 좋겠어. 오후에 경찰이 유치원에 왔어요. 젊은 여경관이 지훈이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훈아, 선생님이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 무서워하지 말고 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지훈이는 처음에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정 선생님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저를 때려요. 아빠가 지훈이를 때린다고? 언제부터? 모르겠어요. 오래전부터요. 여경관이 지훈이의 그림을 다시 살펴봤어요. 어제 민정 선생님이 미리 사진을 찍어 두었거든요. 이 그림에서 이 큰 손은 뭘까? 아빠 손이에요. 무서운 손이에요. 그럼 이 가위는? 지훈이가 갑자기 몸을 움츠렸어요. 아빠가 가위로 저를 위협해요. 여경관과 민정 선생님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경찰은 지훈이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복잡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훈이에게는 2명의 아빠가 있었거든요.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의붓아빠 강민석과 이혼 후 떨어져 살고 있는 친아빠 박준호. 지훈이가 말한 아빠가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강민석은 경찰이 왔을 때 매우 당황했어요. 무슨 일이시죠? 지훈이가 뭔 말을 한 건가요? 아이가 아빠한테 맞는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럴 리가요. 저는 지훈이를 친딸처럼 아끼는데 혹시 친아버지 말씀이신가요? 강민석이 오히려 박준호를 의심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친아버지가 가끔 지훈이를 만나러 오는데 그때마다 지훈이가 이상해져요. 아마 그분이 지훈이 엄마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경찰관님,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전 남편이 가끔 와서 지훈이를 보는데 그때마다 아이가 불안해해요. 하지만 복내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급식실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거든요. 이상하네. 지훈이가 무서워하는 건 강민석 씨가 올 때인데 복내 할머니는 오랫동안 유치원에서 일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봐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미묘한 변화를 잘 알아챘죠. 지훈이 친아빠가 올 때는 아이가 기뻐하던데 왜 엄마는 반대로 말하는 거야? 그날 밤 경찰서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2명의 아버지 모두 용의선상에 올려야겠습니다. 친아버지인 박준호 씨는 현재 어디 살고 있습니까?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요. 의붓아버지인 강민석 씨는 회사원이고 지훈이 모녀와 함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담당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2 사람 모두 조사해 봐야겠군요. 그리고 아이 상담을 더 자세히 받아보고 한편 박준호는 자신이 용의자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당황했어요. 제가요? 제가 지훈이를 때렸다고요? 아이가 아빠한테 맞는다고 했거든요. 박준호 씨도 지훈이의 아버지시니까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지훈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요. 박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양쪽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해야 했죠. 그날 밤 민정 선생님은 복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혹시 평소에 지훈이 모습에서 이상한 점 없으셨어요? 그게 말이야. 지훈이가 강민석 씨 이야기만 나와도 움츠러들더라고. 그런데 친아빠 이야기하면 눈이 반짝거리고. 정말요? 응. 그리고 한 번은 지훈이가 나한테 물어봤어. 할머니, 진짜 아빠는 언제 와요? 라고. 민정 선생님은
뭔가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훈이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는 아동심리상담센터를 방문했어요. 따뜻하고 안전한 놀이치료실에는 여러 가지 장난감과 그림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상담사 김미영 선생님은 아동심리 전문가였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지훈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훈아,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무슨 이야기든 편하게 해도 돼. 지훈이는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민정 선생님이 옆에 있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그림을 그려볼까? 지훈이가 좋아하는 걸로. 김미영 상담사가 색연필과 종이를 내밀었어요. 지훈이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비슷한 그림이었어요. 검은색이 많고 큰 손 모양, 그리고 구석에 숨어 있는 작은 아이. 지훈아, 이 그림에서 이 아이는 누구야? 저예요. 그럼 이 큰 손은? 지훈이가 갑자기 멈췄어요. 뭔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손이에요. 어떤 아빠? 지훈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마치 두 개의 기억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큰 아빠. 아니, 작은 아빠. 아니. 김미영 상담사는 지훈이가 혼재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어요. 트라우마가 심할 때 나타나는 해리성 증상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지훈아, 천천히 생각해봐. 무서운 일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어? 키가 커요. 그리고 목소리가 무서워요. 그 사람이 지훈이한테 뭐라고 해? 지훈이가 몸을 움츠렸어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더 아프게 한다고. 민정 선생님의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미영 상담사가 계속 물어봤어요. 지훈아, 그럼 지훈이를 지켜주는 사람도 있어? 그때 지훈이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조금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진짜 아빠가 있어요. 진짜 아빠는 어떤 분이야? 따뜻해요. 그리고 저한테 편지도 보내주세요. 할머니가 전해주거든요. 상담사와 민정 선생님이 눈을 마주쳤어요. 지훈이에게는 분명히 두 명의 서로 다른 아빠가 있었던 거예요. 지훈아, 그 편지는 언제부터 받았어? 오래전부터요. 할머니가 비밀이라고 했어요. 어떤 할머니? 복례 할머니요. 유치원에 계시는 할머니. 민정 선생님은 깜짝 놀랐어요. 복례 할머니가 지훈이와 친아빠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상담이 끝난 후 김미영 상담사가 민정 선생님에게 설명해 줬어요. 지훈이는 해리성 기억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심한 트라우마로 인해 기억이 파편화된 상태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서운 기억과 안전한 기억이 뒤섞여서 때로는 혼란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일관되게 나타나는 건 두 명의 서로 다른 남성 인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위협적이고 하나는 보호적이군요.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훈이가 말하는 진짜 아빠는 현재 함께 살지 않는 사람 같다는 점이에요. 한편 경찰서에서는 두 명의 아버지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박준호는 자진해서 경찰서에 나왔어요. 제가 지훈이를 해쳤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니 너무 억울해요. 저는 지훈이와 만날 기회도 많지 않은데. 그럼 언제 지훈이를 만나세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것도 복례 할머니를 통해서요. 복례 할머니요? 네, 유치원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직접 지훈이를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 담당 형사가 관심을 보였어요.
왜 직접 만나기 어려우신가요? 이혼할 때 면접교섭권을 받지 못했어요. 전처가 재혼하면서 새아빠와 함께 키우는 게 좋다고 해서 박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도 딸이 보고 싶어서 복내 할머니께 부탁드렸어요. 가끔 안부를 전해달라고, 편지도 전해달라고. 반면 강민석은 경찰 조사에서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저희 집 CCTV를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지훈이를 해친 적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CCTV요? 네, 아파트에 CCTV가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하지만 며칠 후 경찰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확인해 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관리소장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이상하네요. 분명히 CCTV가 있었는데 며칠 전에 삭제 요청이 들어왔어요. 누가 삭제 요청을 했나요? 강민석 씨예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삭제해달라고 하셔서 경찰관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왜 강민석이 CCTV 삭제를 요청했을까요? 그날 저녁 복내 할머니는 민정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나 할 말이 있어. 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이 친아빠 이야기 말이야. 사실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야. 복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분이 지훈이한테 보낸 편지들을 내가 전해줬거든. 그 편지들을 보면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 정말요? 그런데 강민석이란 사람. 그 사람은 뭔가 이상해. 지훈이가 그 사람 이야기만 나와도 무서워하거든. 민정 선생님은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정 선생님은 복내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할머니의 작은 집을 찾아갔어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할머니가 진실을 털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앉아요. 내가 지금까지 숨겨온 이야기를 해줄게. 복내 할머니의 작은 방은 따뜻했어요. 벽에는 유치원 아이들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지훈이 사진이 유독 많았습니다. 할머니, 지훈이와 친아빠 사이에 뭔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응, 그게 말이야. 복내 할머니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편지들과 작은 선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준호 씨가 지훈이한테 보낸 거야. 나한테 부탁해서 몰래 전해달라고 했거든. 민정 선생님이 편지를 하나 펼쳐봤어요. 정성스러운 글씨로 쓰여진 아빠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빠는 항상 지훈이를 생각하고 있어. 복내 할머니가 전해주시는 지훈이 소식이 아빠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야. 이 편지들을 언제부터 전해주신 거예요? 한 1년 정도 됐나? 처음에는 준호 씨가 유치원 앞에서 멀리 서서 지훈이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 복내 할머니의 눈에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말을 걸었지. 아버지시죠? 라고. 그분이 울먹이시면서 그러시더라고. 딸을 보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할머니가 도와주신 거군요. 응. 지훈이도 가끔 물어보거든. 할머니, 진짜 아빠는 언제 와요? 라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 민정 선생님은 이제 상황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어요. 지훈이가 말한 아빠는 의붓아빠 강민석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진짜 아빠는 친아빠 박준호를 의미하는 거였죠. 할머니, 그럼 지훈이가 아빠가 저를 아프게 했어요 라고 말한 건 강민석이 그런 거야. 내가 확신해. 복내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지훈이가 강민석 이야기만 나와도 무서워해. 그런데 준호 씨 이야기하면 눈이 반짝거리거든. 바로 그때 복내 할머니가 또 다른 것을 꺼냈어요.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이것도 준호 씨가 지훈이 생일 때 보낸 거야.
지훈이가 이걸 받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민정 선생님이 목걸이를 자세히 봤어요.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에 JY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준호 J와 지훈 Y를 의미하는 거였죠. 지훈이가 이걸 차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응, 가끔 몰래 차고 와. 그런데 집에 갈 때는 또 빼고 가더라고. 아마 엄마한테 들킬까봐 그런 것 같아. 그때 민정 선생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미영 상담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민정 선생님, 지훈이와 추가 상담을 했는데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뭘 발견하셨어요? 지훈이가 말하는 아빠는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의붓아버지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아빠는 따로 있다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민정 선생님은 복례 할머니와 눈을 마주쳤어요. 상담사의 말이 할머니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그럼 친아버지인 박준호 씨는 용의선상에서 제외해야겠네요. 네, 오히려 지훈이는 친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계속 언제 만날 수 있는지 물어보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민정 선생님이 복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경찰에 이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그래야지. 준호 씨가 얼마나 억울하겠어. 딸을 사랑하는 마음뿐인데 의심받고 있으니까. 그날 저녁 민정 선생님은 경찰서에 가서 새로운 증언을 했어요. 복례 할머니의 이야기와 상담사의 소견을 모두 전달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수사 방향을 바꿔야겠군요. 강민석 씨에게 더 집중해서 조사하고. 그런데 형사님, CCTV는 어떻게 됐나요? 아, 그거요? 삭제됐다고 하는데 혹시 복원이 가능한지 전문업체에 의뢰했어요. 며칠 후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한편 박준호는 자신이 의심에서 벗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딸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 더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지훈이가 정말로 학대받고 있다는 거네요. 네, 안타깝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박준호 씨, 혹시 지훈이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어렵지만 복례 할머니를 통해서라면. 박준호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지훈이는 복례 할머니가 준 목걸이를 꼭 쥐고 잠이 들었어요. 작은 손 안에서 목걸이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아빠,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지훈이의 작은 속삭임이 어두운 방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문제는 강민석이 정말로 지훈이를 학대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증거는 곧 삭제된 CCTV 영상에서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삭제된 영상을 되살리기 위해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형사님, 다행히 완전 삭제는 되지 않았네요. 복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요? 얼마나 걸릴까요? 이틀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화질이 완벽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한편 아파트 관리소장은 경찰의 질문에 당황하며 답변하고 있었어요. 강민석 씨가 언제 CCTV 삭제를 요청하셨나요? 일주일 전쯤이었나? 갑자기 오셔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삭제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도 그런 요청을 하셨나요? 아니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관리소장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삭제 요청할 때 표정이 뭔가 초조해 보였어요. 담당 형사가 메모를 적었어요. 강민석의 행동이 점점 의심스러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민정 선생님은 박준호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복례 할머니도 함께였습니다. 준호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억울하셨을 텐데. 박준호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며칠간 용의자 취급을 받으며 정신적으로 힘들었거든요. 괜찮아요. 지훈이만 안전하면 돼요. 그런데 정말로 강민석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건가요? 복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지켜본 바로는 확실해. 지훈이가 그 사람 이야기만 나와도 얼굴이 하얘져. 그럼 지훈이가 지금도 위험한 상황인 거네요. 준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민정 선생님이 위로하듯 말했어요.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곧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준호 씨, 지훈이가 아빠를 정말 그리워해요. 정말요? 네, 복례 할머니가 전해주신 편지들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목걸이도 몰래 차고 다니고요.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딸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거든요. 선생님, 제가 지훈이를 직접 만날 수는 없을까요? 지금은 수사 중이라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일이 끝나면 바로 그때 민정 선생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담당 형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민정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CCTV 복원이 거의 끝났어요. 정말요? 네, 내일 오후에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박준호 씨도 함께 오시라고 전해주세요. 왜요? 박준호 씨가 아파트에 온 기록도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해서요. 혹시 지훈이와 몰래 만난 적이 있는지. 전화를 끊고 민정 선생님이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 씨, 내일 경찰서에 가셔야 해요. CCTV 영상 확인할 때 함께 보자고 하네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저는 숨길 게 없으니까요. 한편 강민석은 집에서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경찰이 CCTV를 복원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여보, 괜찮을까? 경찰이 CCTV 복원한다는데 지훈이 엄마도 걱정이 많았어요. 사실 그녀도 강민석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나는 지훈이한테 손댄 적 없어. 하지만 강민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밤 지훈이는 악몽을 꾸었어요. 큰 손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꿈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깬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진짜 아빠, 무서워요. 다음 날 오후 드디어 CCTV 영상 복원이 완료됐어요. 경찰서 영상 분석실에는 담당 형사들과 민정 선생님, 박준호가 모여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어요. 모니터에 아파트 복도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날짜는 2주 전이었습니다. 저기 박준호 씨 맞나요? 화면에 박준호가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손에는 작은 편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맞아요. 그날 복례 할머니 집에 편지를 전해드리러 간 거예요. 박준호는 복례 할머니 집 문 앞에 편지를 놓고 조용히 사라졌어요. 지훈이 집 쪽으로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박준호 씨는 지훈이 집에 직접 가신 적이 없군요. 네, 한 번도 없어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다른 날짜의 영상들이 재생됐어요. 그런데 며칠 후 영상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강민석이 지훈이를 복도에서 거칠게 끌고 가는 모습이었어요. 지훈이가 울고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학대네요. 담당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영상 속에서 강민석이 지훈이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박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저 자식이 우리 딸을. 민정 선생님도 눈물이 났어요. 지훈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이제 증거가 확실해졌네요. 강민석을 즉시 체포해야겠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영상이 남아 있었어요. 지훈이 엄마의 모습도 함께 나왔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이 상황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있었던 거네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진실이 이렇게 참혹할 줄은 몰랐거든요. 경찰서 영상 분석실의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모니터에 비치는 화면 속에서 더욱 충격적인 장면들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영상을 잠시 멈추고 돌아봤어요. 더 보시겠어요? 좀 더 심각한 장면들이 나올 것 같은데. 박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보겠습니다. 제 딸이 겪은 일을 정확히 알아야죠. 영상이 다시 재생됐어요. 일주일 전 밤 11시경의 복도 CCTV였습니다. 강민석이 지훈이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지훈이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민정 선생님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저렇게 어린 아이를. 더 끔찍한 건 그 옆에서 지훈이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엄마가... 박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담당 형사가 다른 날짜 영상도 보여줬어요. 비슷한 장면들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의 학대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일이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죠.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영상 분석실 문이 열렸어요. 다른 형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강민석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지훈이 어머니가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을 잃었대요. 수면제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민정 선생님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럼 지훈이는 지금 어디에? 일단 아동보호소에 임시로 맡겨뒀어요. 다른 보호자가 나타날 때까지. 박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지훈이를 맡을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친아버지인데. 법적으로는 복잡해요. 면접 교섭권도 없으시고. 그때 담당 형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여기 형사 박입니다. 네, 정말요? 전화를 끊고 형사가 모든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지훈이 어머니가 의식을 회복했대요. 그런데 경찰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네요. 1시간 후 모든 사람들이 병원으로 이동했어요. 지훈이 엄마는 병원 침대에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마음이 좀 진정되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지훈이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강민석이 지훈이한테 하는 짓들을 알고 있었다고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1달 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몰래 확인해 봤더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이가 울고 있는데 강민석이 협박하고 있더라고요. 누구한테라도 말하면 더 아프게 한다고. 박준호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럼 왜 신고하지 않았어요? 왜 가만히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강민석이 저도 위협했거든요. 그리고 그녀가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어요. 강민석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본 척했어요. 민정 선생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기 딸인데.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수면제에 의존하게 됐어요. 현실을 견딜 수가 없어서. 지훈이 엄마가 울부짖었어요. 저도 매일 밤 괴로웠어요. 지훈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못 도와준 게 저는 엄마 자격이 없어요. 박준호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그럼 나한테 연락했어야지.
내가 지켜줄 수 있었잖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담당 형사가 상황을 정리했어요. 그럼 이제 확실해졌네요. 강민석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될 거고 어머니는 아동방임 혐의를 받을 수 있어요. 지훈이는 어떻게 되나요? 민정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일단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야 할 것 같아요. 법적 보호자를 정하는 문제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박준호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제발 제가 지훈이를 맡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친아버지고 지훈이를 정말 사랑해요. 박준호 씨의 마음은 알겠지만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요. 면접교섭권부터 다시 신청하셔야 하고 그때 지훈이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 씨, 제가 면접교섭권 포기한 것을 취소하고 싶어요. 지훈이는 친아빠가 키우는 게 맞아요. 정말요? 네. 제가 지훈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준호 씨라면 지훈이를 진짜로 사랑해 주실 거예요. 박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훈이의 마음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지훈이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내일은 지훈이와 박준호가 정식으로 만나는 날이었어요. 과연 지훈이는 진짜 아빠를 알아볼까요? 다음 날 오후 아동보호센터의 작은 상담실에서 특별한 만남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조용한 공간에 지훈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정 선생님이 지훈이 옆에 앉아서 다정하게 말했어요. 지훈아,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이 와서 지훈이를 만나고 싶어 해. 지훈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며칠간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아이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누구예요? 지훈이가 정말 그리워하던 분이야. 잠깐만 기다려봐. 민정 선생님이 문을 열자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와 준호가 눈을 마주치는 순간이었어요. 준호는 딸의 얼굴을 1년 만에 가까이서 보는 거였고 지훈이는 그동안 그리워했던 진짜 아빠를 드디어 만나는 순간이었죠. 지훈아,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이 많이 자랐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거든요. 지훈이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복내 할머니가 보여준 사진 속에 그 사람이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진짜 아빠세요? 응, 지훈아. 아빠야. 정말 보고 싶었어. 준호가 무릎을 꿇고 지훈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준호의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복내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진이랑 똑같아요. 할머니가 지훈이 사진도 아빠한테 많이 보여주셨어. 지훈이가 얼마나 예쁘게 자랐는지 자랑도 많이 하시고 지훈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빠, 저 무서웠어요. 나쁜 아빠가 저를 아프게 했어요. 준호가 지훈이를 조심스럽게 안아줬어요. 이제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다시는 무서운 일 없을 거야. 민정 선생님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이 광경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복내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따뜻한 우유와 쿠키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훈이 드디어 진짜 아빠 만났구나. 할머니, 지훈이가 복내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할머니야말로 그동안 아빠와 자신을 이어준 소중한 다리 역할을 해주신 분이었거든요. 복내 할머니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호 씨, 이제 모든 걸 지훈이한테 말해주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훈이를 지켜보려고 했었는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지훈이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지훈아, 사실 아빠는 법적으로 지훈이를 만날 수 없었어. 엄마가 재혼하면서 새아빠와 함께 키우는 게 좋다고 했거든. 그래서 못 만나신 거예요? 응.
하지만 아빠는 지훈이가 너무 보고 싶었어. 그래서 복래 할머니께 부탁드렸지. 복래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서 편지도 전해주고 선물도 전해준 거야. 아빠가 지훈이 생각하는 마음을 전해주려고 했던 거지. 지훈이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이 목걸이도 아빠가 주신 거예요? 응, 지훈이 생일 때 주고 싶었어. 제이는 아빠 이름 준호, Y는 지훈이 이름이야. 지훈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저도 아빠 보고 싶었어요. 매일 복래 할머니한테 물어봤거든요. 진짜 아빠는 언제 와요? 라고. 준호가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지훈아, 이건 그동안 못 준 선물들이야. 매번 할머니를 통해서만 줄 수 있어서 미안했어.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인형들과 편지들, 그리고 지훈이가 그린 그림들의 복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아빠가 내 그림을 가지고 계셨어요? 응, 할머니가 지훈이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셨거든. 아빠는 그 그림들을 보면서 지훈이를 생각했어. 민정 선생님이 놀라며 물어봤어요. 그럼 준호 씨는 지훈이가 그리는 그림들을 계속 보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그림이 달라지더라고요. 검은색이 많아지고 무서운 그림들이.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복래 할머니께도 자주 연락드려서 지훈이 상태를 물어봤고, 복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준호 씨가 계속 걱정하고 계셨어. 그래서 내가 더 자세히 지훈이를 관찰하게 됐지. 그럼 아빠는 제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응, 그래서 더 자주 할머니한테 연락드렸어. 혹시 지훈이한테 이상한 일이 없는지. 하지만 직접 나설 수는 없었어. 지훈이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그럼 저를 지켜주려고 했던 거예요? 당연하지. 아빠는 지훈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비록 멀리서밖에 못 지켜봤지만 항상 지훈이 생각만 하고 살았어. 그때 담당 사회복지사가 들어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박준호 씨 면접 교섭권 회복 신청이 빠르게 처리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동의서를 작성해 주셨고 지훈이도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준호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요? 지훈이와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며칠 내로 결정될 것 같아요. 지훈이가 준호에게 말했어요. 아빠, 이제 매일 만날 수 있어요? 응, 지훈아. 이제 아빠가 매일 지훈이를 지켜줄 수 있어. 복래 할머니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참 오래 기다렸네. 민정 선생님도 감동에 젖어 말했어요. 지훈아, 이제 정말 안전한 거야. 진짜 아빠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지만 아직 하나 더 남은 일이 있었어요. 지훈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는 일이었습니다. 내일은 유치원 졸업식이었거든요. 졸업식 당일 아침 지훈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하얀 졸업가운을 입고 거울 앞에 선 모습이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 대신 용기와 희망이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민정 선생님이 지훈이를 데리러 왔을 때 지훈이가 말했어요. 선생님,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정말? 무서워도 괜찮겠어? 네, 이제 안 무서워요. 진짜 아빠와 선생님이 있으니까요.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 졸업식장은 이미 부모들로 가득했어요. 박준호도 객석 한쪽에 조용히 앉아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래 할머니는 급식실에서 살짝 고개를 내밀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지훈아, 떨려? 민정 선생님이 무대 옆에서 지훈이에게 물어봤어요. 조금요. 하지만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다른 아이들의 발표가 끝나고
드디어 지훈이 차례가 왔어요. 이제 박지훈 어린이가 모든 분들께 특별한 인사말을 전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지훈이가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작은 발걸음이 무대를 가로질러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지훈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거든요. 지훈이가 마이크를 잡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훈이에요. 객석에서 박수가 나왔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은 졸업식이지만 저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부모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의아해했어요. 뭔가 특별한 발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저에게는 2명의 아빠가 있었어요. 객석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아이의 진지한 표정과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한 명은 저를 무서워하게 만든 나쁜 아빠였어요. 저를 때리고 아프게 하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위협했어요. 객석에서 여기저기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지훈이의 목소리가 더욱 분명해졌어요. 매일 밤 무서웠어요. 그래서 민정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선생님, 너무 아파요. 아빠가 그랬어요 라고 말했어요. 민정 선생님은 객석에서 지훈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그 첫 고백의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제게는 진짜 아빠도 있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진짜 아빠는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멀리서도 저를 지켜보셨어요. 복례 할머니를 통해서 편지도 보내주시고 예쁜 목걸이도 선물해 주셨어요. 복례 할머니가 급식실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아이고, 우리 지훈이가. 객석의 박준호는 감동에 젖어 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이렇게 용감하게 진실을 말하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거든요. 진짜 아빠는 법적으로 저를 만날 수 없었대요. 그래서 복례 할머니가 도와주셨어요. 할머니는 저와 진짜 아빠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지훈이가 객석을 둘러보며 계속 말했어요. 나쁜 아빠는 이제 경찰에 잡혔어요. 그리고 진짜 아빠와는 이제 매일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아직 할 말이 더 있었습니다. 민정 선생님은 저를 끝까지 믿어주셨어요. 무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지켜주셨어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무서워했을 거예요. 민정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복례 할머니도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할머니가 진짜 아빠의 사랑을 전해주셨거든요. 이제 지훈이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가족은 저를 지켜주는 사람들이에요. 객석 전체가 감동에 젖었어요. 어떤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를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런 일 없게 잘 지켜줘야지. 어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런 용감한 아이가 정말 대단해.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이제 행복해요. 진짜 아빠와 민정 선생님, 복례 할머니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에서 뛰어내렸어요. 선생님, 진짜 아빠. 지훈이가 객석으로 달려가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박수 소리가 졸업식장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박준호와 민정 선생님이 지훈이를 향해 일어났어요. 세 사람이 졸업식장 한가운데서 꼭 껴안았습니다. 지훈아, 정말 용감했어.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아, 선생님도 정말 감동이야.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다니. 민정 선생님도 눈물을 흘렸어요. 복례 할머니가 급식실에서 나와 세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아이고,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용감한 아이였구나.
할머니도 정말 뿌듯해. 객석의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계속 쳤어요. 유치원장 선생님도 감동에 젖어 박수를 쳤습니다. 30년간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이런 감동적인 졸업식은 처음이에요. 어떤 부모는 다른 부모에게 말했어요. 저런 선생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저런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부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겠네요. 지훈이는 세 사람 사이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로 무서운 일은 끝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졸업식장의 박수 소리는 한참 동안 계속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훈이의 용기와 진짜 가족의 의미에 깊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졸업식이 끝난 지 한 달 후 김장철이 찾아왔어요. 준호의 작은 집 마당에는 늦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오늘 할머니랑 김치 담그기로 했지? 준호가 앞치마를 두르며 지훈이에게 말했어요. 지훈이는 작은 의자에 앉아서 배추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복내 할머니도 오신다고 했어요.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이제는 무서워하거나 위축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복내 할머니와 민정 선생님이 함께 왔습니다. 우리 지훈이 잘 지내고 있구나. 복내 할머니가 지훈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할머니, 저 아빠랑 매일 행복해요. 그래, 그래야지. 이제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 민정 선생님도 지훈이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지훈아, 새 학교는 어때? 재미있어? 네. 선생님도 좋으시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무서운 꿈도 안 꿔요. 지훈이의 말에 모든 어른들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준호가 재료들을 가져오며 말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김치 담그기 시작할까? 지훈이도 도와줘야 해. 네, 아빠. 지훈이가 신나게 대답했어요.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복내 할머니가 배추를 다듬으면서 말했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김치 담그는 비법을 알려줄게. 정말요? 어떤 비법이에요? 사랑을 많이 넣는 거야.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면 김치가 더 맛있어져. 민정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오늘 김치는 정말 맛있겠네요. 사랑이 이렇게 많은데. 준호가 고춧가루를 섞으면서 지훈이에게 물어봤어요. 지훈아, 아빠랑 살면서 가장 좋은 게 뭐야? 지훈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빠가 항상 저를 믿어주시는 거요. 그리고 무서운 일이 있으면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럼 아빠도 약속할게. 평생 지훈이를 지켜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지훈이도 약속해줘.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한테 말해줘. 네, 약속해요. 지훈이가 작은 손가락을 내밀어 준호와 약속했어요. 복내 할머니가 배추에 양념을 바르면서 말했어요. 지훈아, 할머니도 약속할게. 계속 지훈이 편이 되어줄게.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아빠 못 만났을 거예요. 민정 선생님도 지훈이에게 말했어요. 지훈아, 선생님도 항상 지훈이를 응원할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네,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 이제 다른 아이들도 지훈이처럼 도와주시겠죠? 물론이야. 지훈이 덕분에 선생님도 많이 배웠어. 아이들 말을 더 잘 들어주게 됐거든. 네 사람이 함께 김치를 담그는 모습은 정말 따뜻했어요. 작은 주방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배추야. 지훈이가 직접 해봐. 준호가 지훈이에게 양념을 바르는 법을 알려줬어요. 이렇게요? 응, 잘했어. 우리 지훈이 솜씨가 정말 좋네.
지훈이가 마지막 배추에 양념을 바르면서 말했어요. 이 김치는 진짜 아빠 손만 들어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맞아. 이 김치에는 진짜 아빠와 진짜 가족의 사랑이 들어갔지. 복내 할머니가 지훈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김치를 다 담근 후 네 사람은 마당에 앉아서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늦가을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민정 선생님이 지훈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저는 이제 행복해요. 진짜 아빠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지훈이가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준호가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지훈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야. 진짜 가족이니까. 진짜 가족이 뭔지 이제 알아요. 지훈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지훈이가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어요. 저의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어요. 제가 용기 내어 선생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모든 게 바뀌었거든요. 민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지훈이의 용기가 모든 걸 바꿨어. 그리고 어른들이 아이들 말을 잘 들어줘야 한다는 것도 배웠지. 해가 완전히 지고 따뜻한 저녁 시간이 됐어요. 부엌에서는 새로 담근 김치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저녁 먹을까? 오늘은 우리가 담근 김치로 김치찌개 끓여보자.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와, 우리가 담근 김치로 만든 찌개라니. 지훈이가 신나게 손뼉을 쳤어요. 네 사람이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은 정말 가족 같았어요. 서로 다른 관계였지만 지훈이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진짜 가족이었거든요. 지훈아, 이제 정말 행복하지? 복내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매일이 선물 같아요. 지훈이의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창문 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따뜻한 집안의 가족들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와, 눈이에요. 첫눈이에요. 지훈이가 창가로 뛰어가며 소리쳤어요. 지훈아, 첫눈의 소원 빌어봐. 준호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지훈이가 눈을 감고 조용히 소원을 빌었어요. 그리고 눈을 뜨며 말했어요. 아빠, 선생님, 할머니, 우리 계속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소원은 꼭 이뤄질 거야. 민정 선생님이 지훈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따뜻한 집안에서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안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이런 거였어요.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서로를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 말이에요. 때로는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우리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지 모르니 아이들의 말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 지훈이가 보여준 용기처럼 작은 목소리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